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 제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런 의혹이 제기됐고 대법원에서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재판 전에요. 쥐기현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예. 지기현 판사는 최근 제 개인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평소에 삼겹살에 소맥, 그러니까 뭐 소주, 맥주 이런 걸 마시면서 지낸다. 의혹 제기, 이렇게 고액의 룸사롱 접대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제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예. 삼겹살에 소맥도 이런 것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접대받을 생각도 없고 이런 거를 사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삼겹살에 소맥, 소주하고 맥주를 타서 마시는 걸 소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주는 사람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자 판사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왜 했다고 보세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상황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재판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 같은 경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 지기현 판사가 사실상 이 내란의 전담 형사재판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주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중요성을 이제 감안할 때 이 재판에 일단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윤리위원회 등에서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조사 결과의 발표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자면 이례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본인의 이야기, 이 재판관의 이야기를 지금 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저도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재판정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지금 뭐 재판부 교체 논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한 부분인데 예. 이 재판부의 신뢰와 공정성에 정말 크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양산이 돼 나가니까 예.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는 진행할 것이다. 오늘 예. 역시도 오늘 이 진행된 4차 공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재판 서두에 언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면서 그 얘기는 지기현 판사가 이 공판, 이 재판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이 발언만 놓고 보면 그런 의지를 표출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예. 사실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액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예. 이것이 단순히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면 재판부 교체 같은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끝까지 재판을 이끌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의 파악은 결국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조사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 봅니다. 애초에 이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한 거기 때문에 또 의혹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룸사롱 사진이라는 관련 정황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바로 이곳을 출입한 사진을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기현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아직 그 내용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또 그 문제는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들을 한번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이라고 지칭을 했었죠. 그러면서 저 사진을 공개했고 지기현 판사와 또 동석한 참석자들과 같이 찍은 사진. 저 뒤에 배경이 민주당 주장으로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이다. 또 추가적으로 저곳이라고 하는 홀의 모습의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임재일 변호사님, 뭐 저 사진만 가지고 이것이 진짜 접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의혹과 관련해서 저 사진이 가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지금 공개된 사진이 보면 이전에 공개했던 뭐 지금 룸사롱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부의 사진,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지만 그 업소의 사진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고요. 오늘 추가로 이 공개된 사진을 보자면은 지금 지기현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기현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진 자체만으로 어떤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이 되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결제를 했는데 굉장히 고액의 식사를 대접을 받았고 또 이들 간의 어떤 관계성, 누구와 이런 식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사실 내지는 어떤 비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좀 더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 이 관계성,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가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 제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접대라고 단정 지으려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이 있으려면 그 일시를 또 특정해야 되고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도 찾아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서 변호사께서 근데 지기현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겹살, 소주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비춰 저 장소가 삼겹살 파는 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해명에 있어서 조금 고려를 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라는 것을 고려하자면 가능하면 해명을 조금 더 짧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판사가 얘기한 게 결국에는 자신은 이제 소박한 음식이나 소박한 주류 정도를 즐길 뿐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처럼 뭐 고액의 접대를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삼겹살과 이제 소맥을 즐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말이 길어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흠을 잡힐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룸사롱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여기서 뭐 삼겹살을 먹느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됐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이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고려했다면 이런 해명은 조금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지기현 판사가 이례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낸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진이 있다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삼겹살, 소주를 언급한 것이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려고 목적이었지만 의혹이 해소가 됐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의문점이 남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제 논란만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후에 이렇게 술 가게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바로 오전에 있었던 그런 재판사의 말이 다시 또 정면으로 반박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뭐 앞서의 그런 발언들이 중요성을 따지자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는 중요도를 떠나서 이렇게 정면으로 곧바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 자체가 상당히 뭐 재판사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는 있지만은 그리 현명한 선택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문제 제기 논란만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입장을 표명하고 거의 4시간만 뒤에 바로 민주당이 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지금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지금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저 업소의 실사도 갈 수 있고 영수증을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권한이 있는 감사입니다. 일단 법관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기구입니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인데 일단 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국회 자료, 일단 언론 보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로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어제까지나 지금은 조사 단계입니다. 어떤 사실들이 있었는지까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마도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대면 면담 같은 부분은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전에 미리 뭐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면 제출 같은 부분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대면 조사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저것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고액의 뭐 100만 원 이상의 업소인지 뭐 실제 뭐 접대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글쎄요, 대법원이 일단 뭐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볼 텐데 이렇게 되면 서정빈 변호사님 지금 재판선에 지금 내란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 진행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제 일단 이런 의혹들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단순히 이제 의혹으로만 반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일단 뭐 재판부의 구성에 있어서 변동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 혹여라도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 재판장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모습이 비추어지는 그런 절차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압박은 또 더욱더 거세질 거고 예. 그때 가서는 이제 혹여라도 이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일단 되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고 실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법원에서 뭐 징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과 같은 좀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재판부의 구성이 바뀔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재판의 그런 공정성과 관련된 시비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스스로 하는 방법도 네, 있어요. 그런 방식도 일단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단 예.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척도는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그 감사의 결과가 될 거고 정치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럼 실제로 제 기억에는 딱 떠오르진 않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된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보도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이렇게 뭐 접대 의혹이 불거져서 재판부가 변동이 됐다라는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혹은 부정청탁 방지법 등을 위반을 해서 징계받은 사례들은 확인이 되고 예. 뭐 그렇게 되면 중징계가 있을 경우에 당연하게 정직과 같은 그런 징계를 받게 되면 재판부는 당연히 이제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들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뭐 실제로 어떤 사건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화제가 돼서 보도가 된 내용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번 사건이 이런 판사의 그런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